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업에 사용할 JDK, 이클립스 이런 것들을 다운을 좀 받을 거예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 매일 있는 수업이잖아요. 월화수목금. 주말 제외하고 매일 있는 수업인데, 그러면 하루 3시간씩 5일이면 15시간이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60시간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이 수업을 열심히 참여를 했다, 나는 학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취업이 잘 될 거야 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은 수업대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별도로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 공부해서는 안 돼요. 많이 부족해요. 다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 한 달에 60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언어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 다른 수업이랑 별도로 그냥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발에 대한 공부를 멈추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개발자의 길을 택한 순간 숙명이 된 거예요. 저도 아직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실무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도 실무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개발자는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요, 일을 못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거를 계속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10년차, 20년차 경력의 개발자 분들도 똑같아요. 그분들도 매일같이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따로 공부할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거를 계속 습득해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처음 이제 개발 과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별도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수업 듣는 거 제외하고 복습하는 거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뭐 적으신 분들도 있고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많으신 분들은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 공부하세요. 이렇게 마음먹고 공부해야 한두 시간 겨우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진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못해도 하루에 30분 1시간씩은 공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개발자가 되는 건 어려워요. 코드를 찍어내는 일반적인 코더의 개발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 개발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결정을 한 데에는 이제 뭐 재밌을 것 같고 취미, 뭐 재능, 역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안정적인 비전, 그걸 좀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안정적이고 좀 좋은 비전, 좋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좋은 개발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 여담인데, 제가 처음 공부할 때요,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잘. 저는 이제 이런 일반 학원이 아니라 국비과정을 들었던 비전공자로서 국비과정을 듣고 취업을 한 사람인데, 공부가 너무 싫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뭐 개발에 엄청 큰 뜻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개발 공부를 하고 이 기술을 익히면 좀 안정적인 취업이 될 거고, 취업하고 나서 나쁘지 않겠다 미래가 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어서 그냥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안 해서. 국비과정 수료를 하는 순간에도 저는 제대로 뭔가 만들지를 못했었어요. 이해를 못한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상태로 어떻게 운 좋아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엄청 고생을 한 거죠. 공부하는 기간 동안 놀고 먹었던 시간들을 거기서 다 뒤통수를 맞았죠. 그래서 남들 퇴근할 때 퇴근을 못했고, 야근하면서 공부했고, 공부하면서 업무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취업하고 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배울 때 공부해야 잘 들어오거든요. 저는 다진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 자체도 힘들었던 건데, 여러분들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씩만 더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도 그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긴 하시겠지만 어차피 하기로 한 거고, 내가 이걸로 공부해서 취업하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렸다 라고, 개발자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나중에가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솔직히 뭔가 배우고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럼에도 당연한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강조를 몇 번이고 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저처럼 고생하시기 싫으면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정말 1년 채울 때까지, 이제 취업해서 1년이 될 때까지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365일 중에 주말 제외하고 출근하는 날 중에서 정시 퇴근을 한 날이 20% 30%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내가 부족한 거라 그래요. 제가 부족했으니까 그래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 스스로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때 가서 그렇게 안 하려면, 요즘 워라밸 중요하잖아요. 개발자들도 워라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워라밸을 지켜내시려면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구글에다가 JDK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었죠.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는 PC에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얘가 없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바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자바를 1.8을 받을 거예요. 얘는 SE8 얘랑 같은 거예요. JDK 1.8을 받을 건데 얘는 SE8이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스프링으로 넘어갈 때 여기쯤 가면은 자바 버전을 좀 올릴 겁니다. 이 이제 1.8 이 버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꽤나 많아서 이제 버전을 좀 올릴 건데, 그 전에는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수업 페이지에 아마 링크가 있을 거예요. 네,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 수업 페이지에 있는 자바 JDK 설치, 여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거 나오고요. 자바 SE8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JDK 1.8 검색해서 여기로 들어가도 똑같은 페이지예요. 같은 페이지죠.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이제 딱 회사를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쓸 노트북을 회사가 줬어요. 그러면 JDK나 뭐 이클립스나 여러분들이 사용할 거 깔아야 되죠. 근데 그때 제 수업 페이지 와서 이 링크로 들어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링크로 주어지는 거를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내가 사용할 자바 다운로드 하는 법, 뭐 이클립스 다운로드 하는 법, 이런 건 이제 자바 수업 들으신 분들은 수업에서 했을 거니까,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 중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좀 익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 윈도우 64 맥 쓰시는 분들은 그 자기 OS 맞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뭐 리눅스나 솔라리스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PC에서는 윈도우 아니면 맥일 텐데 자기 거 맞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윈도우실 테니까 학원에서는 윈도우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설치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설치를 안 하셔도 되고요.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이제 오라클 여기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라클 계정 같은 경우도 아마 수업 중에 만드셨을 거예요. 다운받는 과정에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좀 해볼까요? 오라클 계정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비대면 분들 중에서도 오라클 없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일진님은 그러면 오라클 가입을 해주세요. 지금 가입 간단하니까 오라클 계정 만들기 해서 가입해 주시고요. 가입해서 로그인 하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오라클 계정이 없는 분 없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PC에 만약 이런 게 안 깔려 있다 그럼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설치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수업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는 구글에다가 JDK 설치 및 사용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게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도 돼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도 소개는 드릴 겁니다. 일진님은 가입하시고 가입 다 돼서 다운로드도 받아주세요. 다 되시면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이거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체크박스 눌러주시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다운로드가 받아지는데, 이렇게 받아지죠. 이런거 더블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자,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PC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있다, 그래도 받을 거냐, 다시 받을 거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없는 분들이 받으면 이런 거 없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음 넥스트 넥스트 해서 쭉 받으시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안 받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버전이 저희가 초반 수업에서는 8로 진행을 할 거니까 8 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 있으신 건 8은 하나 또 받아주세요. 1.8.0하고 언더바 뒤에가 다른 건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뒤에 숫자가 넘버가 뭘로 되어 있나요? 121이요? 네, 괜찮습니다. 그 버전이면 괜찮아요. 근데 혹시 그냥 다른 거 상관은 없어요? 네, 또 다운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진님은 설치 다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고 가죠. 자바 버전별 특징, 구글에다가 자바 버전별 특징이라고 치면요, 이런 글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를 한번 볼까요? 이제 자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수업을 8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버전업을 해야 돼서 나중에는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8로 계속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전마다 특징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버전이 올라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마냥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좋다는 아니고요. 그냥 버전마다 약간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기업의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자바 8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바 버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바 10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 8이에요, 자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을 쓰는 것처럼 모든 걸 해버리면 8에서는 안 먹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는 자바 8을 많이 씁니다. 20년도 때는 아직 그때까지는 7이었어요. 근데 이게 21년 넘어오고 22년 넘어오면서 7은 다 8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아직은 지금 8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약간 그 자바 버전업이 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완전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자바 8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버그가 좀 없고요. 되게 안정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순간까지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8을 계속 쓸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 버전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 버전업한 걸로 공부를 조금 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8을 다루는 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취업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8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수업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버전업을 좀 한다 라고 했던 거는, 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귀찮은 세팅을 해야 되는,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간단하게 많이 해줘요. 되게 간단한 설정들 몇 가지만 해주면 얘는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얘를 배울 건데, 얘랑 유사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가브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거의 똑같아요. 이 둘이 거의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얘는요, 정부 사업은 무조건 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한 회사가 어떤 한 SI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정부 사업을 주로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써야 돼요. 정부 사업은 무조건 얘로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민간 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해요, 그럼 스프링 쓰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사용법이나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제 간편한 도구들, 툴들, 이런 거는 둘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지금 수업에서 이가브를 안 다룰 거거든요. 스프링으로 다 할 건데, 이걸 모른다고 해서, 이걸 안 배웠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가브 프레임워크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정부 사업을 하는 회사라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써야 돼요.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스프링만 알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주 약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가브에서 뭔가 에러가 났는데, 이제 스프링 해결법을 썼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이가브 해결법으로 찾으면 돼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차이가. 근데 이가브는 좀 솔직히 많이 써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스프링보다 안 좋아요. 똑같지만 자잘한 버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더 좋은데, 정부 사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가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스프링만 잘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버전 올라간 걸 썼다고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8이랑 다 호환되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버전 올리는 거는 그냥 사용할 때 몇 가지 충돌 때문에 올리는 거고, 다 호환되는 걸 사용을 할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글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구글링을 하는 이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한번 검색하고 읽어보시라고 드리는 키워드니까 뭐 다른 곳에 저장을 해 놓으셔도 좋고요, 어디다 기록해 놨다가 혼자 공부하실 때 한 번씩 검색해서 글들 읽어보세요. 자, JDK는 다 받았으니까 이클립스를 받아야겠죠. 이것도 수업 페이지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클립스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똑같이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2022-06 이거 받으시면 돼요. 있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버전은 달라도 네,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너무 옛날 버전만 아니면 돼요. 이클립스가 약간 19년도 18년도 이럴 때 쓰던 이클립스 루나 이런 것들만 아니면 돼요.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어서 20년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어요. 뭐 19년 20년 다 괜찮습니다. 자, 이클립스 얘 클릭하면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다운로드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 도네이션 나오는 이 페이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정말 후원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이건 이클립스라는 툴을 만든 개발자들한테 후원을 해주는 페이지인데 무료로 제공되는 거라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신 거를 이렇게 받아진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런 인스톨러가 나옵니다. 여기서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 거 받아주시면 돼요. Eclipse IDE for Java Developers, 이거 받아주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그냥 다 무시하세요. 맨 위에 거 이거 하나만 받아주면 돼요. 우리가 사용할 건 이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자바 인스톨레이션 폴더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는 뭐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되지만 얘는 안 건드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밑에 있는 얘는 내가 다운받고자 하는 경로인데 이거는 좀 건드리셔도 무방하지만 얘는 웬만하면 그냥 냅둬 주세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여기서 인스톨 누르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이게 처음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좀 인스톨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거 좀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멈추는 것처럼 한동안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있는데 뭐 튕긴 거 아니면 냅두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스톨이 다 끝나면 여기 런치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생겨요. 자, 런치 눌러보시면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진행 상태를 하나하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런치를 누르면 이런 런처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를 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내가 쓰고 싶은 거 하나 만들어서 써도 돼요. 저는 아마 겹칠 거라서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공사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런치를 누르시면 이제 그 해당 워크스페이스, 내가 지정한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비대면 분들 중에서 지금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네. 네. 그거 워크스페이스만 바꾸시면 돼요. 혹시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요? 자바 버전이 뭘로 되어있나요, 열진님? 그 전에 JDK 설치하셨죠? 그 exe 파일 받아진 거 더블 클릭해서도 설치하신 거죠? 네, 그럼 일단 그냥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JRE 일단 해보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인스톨 먼저 눌러주시고, 네, 기다렸다가 런치 나오면 런치까지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문제 생기시면은 저한테 다시 질문해 주세요. 채팅방에다 말해 주세요. 네, 일진님 다 되셨다고 하니까,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이거 웰컴 끌게요. 그리고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얘는 냅두죠. 얘 냅두고 여기 프로블렘스, 자바 더, 디클레이션 다 끌게요. 여기 아웃라인도 다 끄겠습니다. 얘 하나 빼고 다 끈 거예요. 얘도 끄죠. 그냥 깔끔하게 다 꺼요. 다 끄고 이 상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를 처음 설치를 하시거나 하면 세팅을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상단에 있는 윈도우, 여기 프리퍼런스 들어오시면 이런 설정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검색하는 부분에다가 여기 부분에 워크라고 칠게요. 그럼 워크스페이스 라고 하는 애 있어요. 워크스페이스 시스 말고 워크스페이스예요. 그러면 이 설정창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기존의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저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더 클릭하고 UTF-8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해놓으면 이 이클립스 안에서 한글을 썼을 때 깨집니다. 인코딩이 안 돼요. 자, 여기 부분 텍스트 파일 인코딩 아더에 UTF-8 다 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누를게요. 어플라이 누르셨으면 다시 검색에다가 텍스트 아니다 폰트 그러면 컬러스 앤 폰트 나와요. 여기 들어가실 거고요. 여기 보면 베이직에 열어보시면 밑으로 내려서 텍스트 폰트가 있습니다. 자, Colors and Fonts 들어오면 베이직, 디버그, git, 자바 이런 거 많고요. 여기서 베이직을 열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텍스트 폰트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신 상태로 그러면 여기 이제 프리뷰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폰트가 나와요. 글자 크기랑 내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폰트가 나오는데 이 콘솔라스는 별로 안 좋아요. 에딧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 글꼴 부분에 D2 코딩을 쓸 겁니다. 저희는. 근데 뭐 학원에 계신 분들은 D2 코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집에서 설치 처음 하시는 분들은 D2 코딩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D2 코딩은요, 구글에다가 D2 코딩 검색하시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 나와요. 이거 보고 뭐 수업이 끝나고 나서나 쉬는 시간에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되게 간단한 거니까 구글에 검색하고 따라 하시면 돼요. D2 코딩 뭐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할게요. D2 코딩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뭐 알파벳이나 숫자 중에 알파벳 5랑 숫자 0이 좀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폰트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용 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선호하는 폰트가 있는 게 아니면 D2 코딩 쓰세요. 그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윈도우 쇼 뷰 그러면 패키지 익스플로러도 있고요. 콘솔도 있어요. 우리 이거 2개 쓸 거예요. 딱 이거 2개만 쓸 겁니다. 윈도우에 쇼뷰 들어와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클릭하시고요. 윈도우에 쇼뷰 들어와서 콘솔 클릭하시면 돼요. 얘는 단축키로도 할 수 있어요. Alt Shift Q 누르시면 여기 옆에 나옵니다. 여기서 C 콘솔이고요. Alt Shift Q P가 패키지 익스플로러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쇼뷰 들어와서 하셔도 되고요. 이건 상관없어요. 딱 이렇게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에도 세팅을 똑같이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아니다, 조금이라도 하죠. 그게 낫겠네요. 일단 이거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구글 하나 여셔서
여기에 codepen.io 들어와 주세요. 이거는 여기 참고 링크에 있는 새 연습장 코드펜 이거 쓰셔도 되고요. 이 링크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주소창에 이렇게 검색하셔도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와 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웹앱 개발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드, 소스 관리는 GitHub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공부했던 과정이나 아니면 뭐 필기 같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GitHub에다가 다 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로 관리를 하실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수업 페이지로 제공이 되고 있는 이 페이지도 지금 이 코드펜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얘를 개인 걸 하나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이력서 같은데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 내가 이제 개발 신입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다 라는 거에 하나의 증거 자료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CSS랑 CSS 쪽 옆에 오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바뀌거든요. 이 상태로 클릭하고 밑으로 쭉 드래그 하세요. 얘네 둘은 필요 없어요 지금. 완전히 내려주세요. 그럼 HTML 여기 칸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인업은 회원가입이고요.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입했던 것 중에서 GitHub 사용해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관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코드펜 GitHub이랑 연동하는 거 해 놓으셔야 돼요. 로그인 with GitHub 하시면 아마 GitHub 로그인 하는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는 지금 수업 페이지 띄워놓으면서 GitHub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GitHub으로.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한 세팅을 좀 할 거예요.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밑에 두 번째 세팅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필부터 나오는데 여기에 에디터 프리퍼런스로 갈 거예요. 자, 이 화면에서 이거는 테마예요. 테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뭘 쓰셔도.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좋아서 이거 쓰는 거고요. 취향 따라 테마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드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거는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 돼요. 저는 얘는 기본으로 보통 씁니다. 그리고 이건 건드리실 필요 없고요. 여기는 스페이시스의 2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실 텐데 안 되어 있으시면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가 아니고 이거예요.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은 이 오토 컴플리트가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 계정의 세팅이 귀속이 돼서 다음번부터는 세팅할 필요가 없어요. 로그인만 제대로 하시면 그냥 그 설정한 거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한 번만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이 다 됐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 펜 누르셔도 되고요. 이거 누르면 아까 그 처음 화면으로 가요. 이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수업 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던 이 주소 요거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링크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콘 눌러서 뉴펜 하셔도 돼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는 다시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를 그냥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얘는 샵을 쓸 거고요. 얘를 이대로 쓸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세팅스, 이거는 아이콘 눌러서 나오는 세팅스랑 다른 거예요. 여기 세이브 옆에 있는 세팅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HTML 누르시면 이거 셀렉트 박스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마크다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앤 클로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샵 뒤에 띄어쓰기 한 번만 하면요, 뭔가 색이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바뀌고 여기도 샵이 사라지면서 얘 글씨가 커졌어요. 이 마크다운 문법 같은 경우는 구글에 마크다운 문법 치시면 여러가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주로 쓰는 거 몇 가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쓰시면 되고, 뭔가 특별한 걸 쓰고 싶다면 그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용하는, 여기 옆에 마크다운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HTML을 마크다운 방식으로 문법을 사용하겠다 라고 설정을 한 거고, 그 방식으로 이걸 관리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죠.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수업 정보 상단에 이런 게 생겼을 거예요. 나오시죠? 이거를 처음부터 복사 쭉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복사해 주세요. 메타, 뭐 꺽쇠, 메타, 네임 여기부터 해서 스크립트 여기까지 복사를 다 해주세요. 복사 다 해주시고, 아까 만들던 여기 연습장 와서 세팅스 다시 누르고요, HTML 다시 누르고요, 요 밑에 여기다가 세 번째 칸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이게 이제 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사용하는 이 HTML 안에서 기본적인 폰트나 뭐 링크를 넘나들 때 사용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그냥 짜놓은 것 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 거고, 이거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이제 관리하기가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셨으면 세이브 앤 클로즈 다시 해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수업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일단은 좀 냅둘게요. 왜냐면 아니다, 이거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이 복사를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그 질문사항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공유를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다 하셨어야 돼요. 제가 제공해드린 스크립트 붙여넣기 하고 이 새 연습장 로그인 된 상태로 여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9시 5분부터 다시 할게요.